안녕하세요. WTV 원주 시정방송입니다. 도시의 공공기능을 첨단 정보통신기술 ICT를 이용해 네트워크화한 이른바 똑똑한 도시, 스마트시티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미래형 첨단 도시라고도 불리는 스마트시티로의 도약을 위해 원주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마다 설치된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해당 놀이시설의 안전정보와 놀이수칙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파손 등의 문제가 생기면 즉시 신고도 가능합니다. 원주시가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첨단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으로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느덧 일상 가까운 곳까지 펼쳐진 스마트한 세상. 편리함을 넘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곳곳에서 수집되는 CCTV 정보가 모여지는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영상을 통해 위급 상황을 미리 파악하기도 하고 CCTV와 함께 설치된 비상 버튼을 통해 위험 상황을 알려올 경우 경찰서, 소방서 등과 연계해 해결합니다. 또한 관내 각종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데 저장된 영상 정보가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사고를 규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호위반이라든가 이런 데는 예전에는 서로 말에 의존했었는데 지금은 CCTV가 있음으로 해서 다툼이 없고 명확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거죠. 지난해에는 CCTV 영상 정보 공유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재난, 화재 등으로 119가 출동할 경우 인근 지역의 실시간 CCTV 영상을 소방서와 공유해 출동 경로의 교통 및 주변 상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향후 112 출동 시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의 연계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원주시에서 설치된 1,100여 대의 CCTV 영상 정보를 소방안전본부, 시 재난상황실 등의 실시간 연결해 각종 범죄와 재난, 구조 등 긴급 상황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관내 여러 정보와 첨단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스마트 도시 구축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WTV 강민지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방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업인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원주시에서는 친환경 무인 헬기 방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친환경 벼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는 방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체감온도 37도를 훌쩍 넘는 뜨거운 여름. 불온면에서는 친환경 무인 헬기 방제 작업이 한창입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맺히는 폭염과 점점 고령화되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는 요즘 벼 병해충 방제를 돕는 무인 헬기가 1등 효자입니다. 옛날 같으면 3-4시간 걸리던 거를 지금은 보시다시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걸리니까 우리 농민들도 편하죠. 원주시와 문망농협은 벼 병해충 적기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무인 헬기 공동 방제를 진행했습니다. 무인 헬기를 이용한 공동 방제는 지상으로부터 5에서 10m의 저고도로 무인 헬기가 비행하며 벼 병해충 약재를 살포하는 방제 방법입니다. 하루 평균 무인 헬기 한 대당 25에서 30헥타르의 면적을 방제할 수 있어 노동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원주 문망농협과 여주 점동농협 등 공동 방제단은 농협별로 보유하고 있는 무인 헬기를 동원해 방제 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이제 농약을 살포할 때는 이 벼에 위에다 이렇게 이제 살포를 해서 그 밑에 있는 줄기에 이제 그 병충해가 있는 것들이 잘 방제가 안 되는데 무인 헬기로 방제할 때는 이제 프로펠러로다가 벼를 이제 흔들어 주고서 직파해서 약을 직파하기 때문에 이 바닥까지 이 벼 대공에 있는 병충해까지 일괄 방제가 싹 되기 때문에 상당한 그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방제 작업으로 올해 신청 농가 총 540가구의 재배지 659헥타르에는 이상 누룩병과 잎진무늬 마름병, 도열병 등 벼 병해충을 예방하는 친환경 약재가 살포됐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한 고령화 농촌 현실에 무인 헬기의 활약은 각종 병해충을 예방하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원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축제, 제21회 섬강축제가 지난 14일 엿새간의 일정으로 간현관광지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다양한 힐링 체험으로 축제 현장을 찾은 사람들 모두 즐겁게 지냈다고 하는데요. 고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이들의 물놀이는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하고 특설 무대에선 신나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간현 관광지를 찾은 피서객과 함께 즐기는 원주의 대표 여름축제, 섬강축제가 지난 14일 개막됐습니다. 올해 소금산 출렁다리가 개통되면서 많은 수의 관광객들이 간현 유원지를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20회 될 때까지는 지역민들의 나눔을 중심으로 이렇게 축제를 준비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역민들은 좀 나누고 그다음에 관광객들하고는 인연을 이어보자는 의미로 해가지고 나눔과 이음의 축제로 만들어보고자 했습니다. 본격적인 축제에 앞서 진행된 치어방류. 토종 물고기인 쏘가리 치어 2만 마리가 섬강의 품에 안깁니다. 섬강의 풍부한 내수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했습니다. 아이하고 체험을 해보셨잖아요. 네. 좀 특별했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이가 많이 컸구나. 그리고 섬강이 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 축제는 마을 어르신 효잔치와 문화예술 공연, 그리고 맨손 물고기 잡기 등 다양한 체험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새롭게 조성된 관광지 내 수변공원은 축제장을 찾은 많은 이들의 무더위를 식혀줬습니다. 처음 와봤는데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막 경치도 너무 좋고 네,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볼거리이자 즐길거리인 소금산 출렁다리. 어둠이 내려앉은 섬강엔 축제 야경이 별빛이 됩니다. 섬강 축제에서 신나게 놀았다면 출렁다리에선 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야간 조명으로 아름다움을 더한 이곳에선 시원한 여름밤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저녁에도 물러나지 않는 무서운 폭염의 열기가 출렁다리 정상에선 맥을 못 춥니다. 너무 시원하고요. 잘 왔다 싶어요. 일단은 저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근데 진짜 걷고 싶고 저기서 한번 스릴을 좀 즐기고 싶어요. 너무 더워요. 여름이어가지고. 근데 여기 올라오니까 시원해가지고 좋아요. 올해 1월 개통 후 7월 말까지 140여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소금산 출렁다리는 간현 관광지를 전국에 소문나게 한 1등 공신입니다. 이에 힘입어 섬강축제도 지역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WTV 고은영입니다. 한국인이 선정한 가장 위대한 작가 고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토지의 완간일을 기념하는 2018 소설 토지의 날 기념 행사가 지난 15일 열렸습니다. 밤마다 귓가에 울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산과 언덕과 집이 무너지는 소리, 산산이 부서진 유리 조각이 수없이 날아와서 얼굴 위에 박히는 환각. 회사 자금으로 쓴다고 어느 회사 정부가 지난해 5월에 50만 원을 빌려갔거든. 그런데 지난해 5월달에 가져간 뒤로 이자라고는 한 푼도 못 받았어. 낭독자의 음성으로 새롭게 재탄생하는 고 박경리 작가의 소설 낭독 공연 대회 현장. 작은 숨소리조차 하나 없는 고요한 낭독 현장에는 낭독팀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만 가득합니다. 낭독이라는 부분이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듣는 소리로 가장 사람들에게 많은 표현으로 많은 감동을 줄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고요. 사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무겁고 좀 어두웠기 때문에.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것들이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돼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 박경리 문학공원에서는 박경리 작가의 소설 토지 완간일을 기념하며 2018 소설 토지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경리 문학공원은 이날 행사를 통해 박경리 작가의 정신과 문학을 경험할 수 있는 박경리 소설 낭독 공연 대회와 박경리 전국 시 낭송 대회, 박경리 문장전과 토지 드라마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박경리 작가 소설을 낭독하는 공연 대회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총 10팀의 참가자 신청을 받아 사전 예선 심사를 거쳐 4팀의 수상자를 선정하며
박경리 작가 작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였습니다. 올해 이제 타계하신 이제 10주기가 되기 때문에 전국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 팀들이 오셨고 그래서 낭독 공연이 굉장히 다른 분들에게 또 흥미도 주면서 문학적인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공연이 될 거라고. 또한 소설 토지의 내용과 어울리는 음악과 무용, 드라마를 복합한 토지 드라마 콘서트 10년의 비상은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작가와 작품을 추억하게 했습니다. 원주시는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지난 15일 치학개종 타종식을 개최했습니다. 치학 종각에서 열린 이날 타종식에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사회단체 대표 등 원주시민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정부 수립 70주년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주시 역사박물관은 8월 20일부터 9월 1일까지 2018년 제19기 강원감영문화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강원감영문화학교는 조선 500년 강원감영 도읍지인 원주의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등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음 달 8일과 22일, 10월 6일과 20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합니다. 원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는 원주시 캠핑장 32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캠핑장 정보는 동부와 서부, 남부와 북부 등 권역별로 나뉘어 제공되며 원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캠핑장 아이콘이나 상단에 위치한 원주 머무르기 내 캠핑장을 선택하면 각 캠핑장의 예약 가능한 연락처와 시설 안내, 편의사항과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주 여성인물 연구 모임 아임윤지당은 8월 14일부터 3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여성 인문학이 꿈꾸는 마을길 강좌를 진행합니다. 2018년 원주시 여성친화마을 조성지원 사업 중 하나인 이번 강좌는 조선 후기 최고의 여성 성리학자인 임윤지당과 시인 김금원 등 원주의 여성 인물을 기리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급증한 돌발 해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제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9월 말까지 돌발 해충 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공원이나 산에 인접해 있는 주택 등 돌발 해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제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상이변이 확대됨에 따라 재해로 인한 재산 손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의 하나가 바로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일입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보조하는 정책보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WTV 원주 시정방송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